자, 이제 그 6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이제 3입니다. 3. 3.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인한 이제 급부불능. 자, 요번에 이제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생기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유언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그 채권자 채무자에 대해서 서로 규책 사유가 없는 거였지만 지금 이제 채권자의 기책 사유가 있는 거죠. 자, 양가를 1. 채권자의 기책 사유로 해서 급부불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채권자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또는 수령 지체 중에서 급부가 불능한 경우에 지금 수령 지체도 급부불능인 거죠. 급부를 안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서 반대 급부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는 가장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그 권리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채권자가 지체하든 아니면은 그 급부를 수령을 지체하든 아니면 기책 사유가 발생하든. 자, 537조가 7조가 양 당사자의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순수한 유언 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었죠. 지금 방금 봤죠. 거기에 비해서 538조 그 다음 조는 채권자의 기책 사유 또는 수령 지체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급부불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게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 청구권 이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건을 보면 벌써 나왔죠. 급부불능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채권자의 급부불능이 좀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의 기책사유가 존재해야 되겠죠. 지금 그 내용을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넘겨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채권자의 또는 채권자의 수령 지체가 있어야 되겠죠. 수령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요건이 성립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효과를 봅시다. 효과를 보면 첫 번째 채권자의 반대급부 의무가 생기는 거죠. 예, 채권자는 수령을 안 한다든가 내가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했지만 내가 줘야 될 그 채무는 급부는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자로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자신의 급부 의무를 면하죠. 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근데 반대급부 청구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의 기책사유 또는 수령지체의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에 일부 불능 전부나 일부 불능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자녀 급부를 이행하면 전부의 반대급부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왜? 나머지 급부를 이행하면 이제 여기 채무자에 대한 급부가 다 이행하면이라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자, 두 번째 반가로 채무자의 이익상환 의무가 있어요. 이 경우에 나 당신 돈 필요 없어. 이익상환이라는 게 뭐예요? 줬던 거 다시 돌려받는 거죠. 그냥 돌려받는 게 아니겠죠. 뭔가 더 보태서 받겠죠. 보세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는 거죠. 이익이라는 건 적극적으로 얻는 이익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다 상환해야 됩니다. 예, 상환할 그런 이익 상환 의무도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고요. 자, 이제 72페이지 세 번째 로마제 3에 보면은 채권자 지체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각각 나눠서 가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 또는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나눠서 이제 각각 보겠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이제 채권자 지체는 이제 이미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의 내용에 쫓는 이행을 제공을 하였거나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협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때는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채권 관계의 구속으로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가 뭐냐면 채권자 지체예요. 채권자 수령 지체 제도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법적 성질을 보면 보세요. 채무자의 급부에 대해서 수령 의무가 인정되는 거죠. 채권자에게는. 여기서는 이게 의무상이냐, 수령 의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학설로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있고 법적 책임설이 있고 절충설이 있다는 얘기죠. 각각에 대해서 채무 이행설이 채무 불이행설이 뭐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법적 책임설이 뭐고 그 다음에 절충설이 뭔지 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학설이요. 학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각각 그 학설을 좀 봐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채권자 지체에 대한 법적 성질로 본다는 거죠.
자, 요건을 봅시다. 요건은 이미 나와 있어요. 채무의 내용이 쫓는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의 제공. 언제? 보시면 이행의 목적물, 장소, 시기, 이거와 관련해서 판단합니다. 이행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걸 다 검토해 보겠죠. 예, 그런 걸 검토해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 이행에 관해서는 수령 또는 기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예, 이것도 하나의 요건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라는 요건이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수령 거절과 수령 불능은 무엇이고 채권자 지체에 대해서 급부 불능인 경우에 급부 불능인 경우를 좀 봅시다. 채권자 지체는 급부의 실현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행 자체가 불능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 급부가 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채권자 지체 아니면 또 급부 불능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단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게 되는데 양가로 과를 보세요. 급부 장애가 채권자 형태에 기인하는 경우, 두 번째 보세요. 당사자의 사정이 아닌 경우, 이 두 개로 이제 나눠서 각각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채권자 지체와 이제 그 급부 불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분하는지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용어도 없는 것 같고요. 자, 이중 책임. 채무자는 채무 이행에 채권자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이행에 제공을 했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들을 다 입증해야 돼요. 결국은 누가요? 채무자가 입증합니다. 채무자가 유리한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래서 채무자가 입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채무 불이행설에 따르면, 이건 학설이니까 견해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거 채무 불이행이라는 거예요. 채권자는 채무의 불수령에 대한 자기의 기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간다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간다는 거죠. 기책사유가 없는 걸로 간다는. 자, 양가로 4. 채권자 지체로서 이제 효과. 채권자가 책임을 따라가게 되겠죠. 네, 채권자 책임이 있게 되고요. 쌍무계약상에서 급부 위험이 이전되겠죠. 급부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나서 변제 제공의 효과가 발생되겠죠. 이것도 채권자 지체는 변제 제공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채무자 변제 제공으로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제한다. 예, 면한다는 거죠. 면한다. 예, 그런 뜻입니다. 자, 넘겨보시고 이제 양가로 채권자 지체가 이제 언제 종료가 되냐? 채권자의 채무 면제 또는 상계, 채무자에 대한 공탁 이런 것들이 채권에 대해서 소멸하면 채권자 지체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 지체도 소멸할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또한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력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행에 체고를 할 때도 채권자 지체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지체가 아니죠. 그거에 대한 종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자 지체에 대한 종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따르는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때도 지체는 없어지겠죠. 채권자 지체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채무가 불능인 경우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지체는 이제 종료가 되겠죠. 이건 뭐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케이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에 지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장 가지고 이해한다 그러면 시험에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제 77페이지 두 번째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가 미리 얘기를 하면은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은행이 끼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은행. 자, 은행이 끼어 있는데 채권자, 채무자가 이제 중간에 은행이 끼어 있어요. 은행이 끼어 있어서 이런 거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중간에 은행이 끼었다는 얘기는 이제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채권자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채권자하고 은행하고 관계가 있는데 보세요. 그 채권자가 은행에다 부담해야 되는 그 비용을 제3에 있는 채무자죠. 그 채무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그 부담을 그 의무를 가져가는 자가 생길 수 있죠. 그 자는 또 채무자가 될 수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의 채무자가 대신 은행에다가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돼버립니다. 그 내용을. 네, 이해 되셨나요? 네, 자, 이제 내용을 하나를 보면서 이제, 지금 이해가 완전히 안 되는 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대충, 이해가 안 된다. 그래도 이제 쫓아봐 보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 그 지적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계약이라는 거죠. 제3자에게 지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아직까지 이해 못해요. 자, 봅시다. 계약성의 효과인 이행 청구권을 취득하는 제3자가 이행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 그 특징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계약 당사자가 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채권자라는 거는 지금 제3자를 기준으로 채권자예요. 지금 은행의 채권자가 아니에요. 자, 어떤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A는 아직은 이제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죠.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A에 대해서 누군가가 채권과 채무를 질 수 있잖아요. 그죠? 관계가. 그렇죠? 그랬을 때 이 A가 채권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채권자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3자는 채무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자, 이런 관계. 그래서 A와, A, 결국은 채권자와 채무자, 요 사이에 은행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까요? 특징을 보면. 자, 예컨대, 요약자란 말 나오죠, 요약자. 자, 요약자란 얘기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이 도표를 좀 봐주세요, 도표. 도표를 봐야지 이해가 완전히 가요. 자, 요약자가 채권자죠. 채권자고, 낙약자가 채무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3자가 이제 수익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보세요. 여기 요약자하고 낙약자하고 수익자 요 관계를 보시면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에 보상관계라고 돼 있죠. 그냥 뜻은 몰라도 그냥 그 도표를 보세요. 보상관계라는 뜻이 있고 요약자하고 수익자하고 그러니까 채권자하고 제3자하고의 그 관계는 출연관계, 대가관계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낙약자하고 수익자, 채무자하고 제3자하고는 급부 실현관계라는 게 있죠. 급부 실현관계. 결국은 낙약자하고 수익자하고 돈이 오고 가요. 예, 실현은 여기서 하거든요. 실현은 여기서 해요. 급부 실현은 여기서 합니다. 여기 낙약자하고 수익자하고의 급부 실현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요런 관계니까 지금 많이 헷갈리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잘 좀 이해해 주시면서 갑시다. 자, 이제 예컨대를 봅시다. 이 도표를 같이 보면서 가세요. 요약자가 자신이 소유하는 중고 자동차를, 그냥 이 요약자 채권자가 지금 중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요, 지금. 자, 뜻을 이제 이해하고 가보세요. 자, 낙약자에게 매도합니다. 매도해요. 낙약자에게 매도한다는 얘기는 지금 채권자, 그러니까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팔았다는 얘기죠. 매도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고 자동차를 지금 팔았습니다. 낙약자한테. 자, 팔았는데, 자, 그래서 매도하면서 낙약자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매매 대금을 누구한테 줘요? 제3자, 수익자 있죠, 수익자. 제3자에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지급하라고 하니까, 자, 어떤 모양이 생겨요, 지금요? 동시에 제3자인 수익자도 직접 낙약자에 대해서, 그죠? 제3자인 수익자도 직접 낙약자에 대해서, 낙약자 있죠, 채무자에 대해서 대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별도의 부관이에요, 조건이죠, 조건. 예.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갑시다. 그림을 보면서. 자, 중고 자동차인 채권자가, 자, 요약자가 누구한테 팔아요? 낙약자한테 이제 중고 자동차를 팔았어요. 그러면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대금을 요약자한테 주지 말고 수익자, 제3자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3자는 권리가 생겼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약자에 있는 채권자가, 도표를 보면서 생각하세요. 요약자에 있는 채권자가 어떻게 누구한테 허락을 해야 되겠어요? 낙약자한테 요구해야 되겠죠. 야, 나한테 주지 말고 수익자한테 돈을 줘.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약자는 수익자한테 돈을 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수익자는 이 요약자한테 어떤 관계가 되겠어요?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대가관계라는 거예요. 대가관계.
출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수익자가 볼 때는 유약자하고 수익자하고 뭔가 출연 관계가 계약이 성립되겠죠. 계약 성립되면은 낙약자한테 가서 야, 돈 줘? 할 수 없어요. 왜? 유약자에 있는 채권자한테 먼저 채권자가 이 채무자인 낙약자한테 이걸 통지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통지해줘요? 수익자한테 돈을 줘 하고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 통지를 수익자가 자, 유약자한테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넘겨준다. 이런 부분들에 서로 트라이앵글에 대한 이 삼각관계에 대해서 서로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방금 양가를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3명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이해해야지만이 유약자, 여러분들은 유약자, 낙약자, 수익자 이 개념 도표와 그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가야 돼요. 우리가 대리는 여러분들 이제 그림 그리시죠. 그림 그려주죠. 그런 것처럼 이것도 계속 그림을 그리면 제3자를 위한 계약도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세팅이 돼요. 자, 이제 하나씩 봅시다. 이제 쭉 이제 갑니다. 양가를 밑에 계약 당사자 중에서 제3자에게 급부를 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낙약자죠. 누가 채무자가 급부해야 되죠. 낙약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이행의 약속을 받은 자, 이게 유약자죠. 약속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 급부를 받는 자는 제3자 수익자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입니다. 자, 보상관계를 볼게요. 먼저 이제 유약자하고 낙약자 그 둘 관계예요, 지금.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낙약자가 제3자에게 행하는 급부에 대해서 유약자에게 유약자로부터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을 구성하므로 이에 대해서 의사표시의 흥결 또는 하자는 계약 효력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둘에서 의사표시에 대한 흥결과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약자하고 낙약자 이 둘 관계에 있어가지고 제3자에게 급부를 하라는 그게 이제 발생되는 이 보상을 하라는 그 관계가 이제 서로 보상하는 관계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출연 관계를 봅시다. 유약자하고 제3자의 관계를 출연 관계라고 부르는데 유약자와 낙약자의 이행행위를 통해서 그 둘의 이행행위를 통해서 제3자에게 급부하도록 하는 원인 관계는 이러하게 서로 돈이 오고 갈 수 있는 그 관계는 관계는 증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양의 의무의 이행이 원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채무의 이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세 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나는 증여, 하나는 부양의 의무, 하나는 채무의 이행. 이렇게 각각으로 그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연 관계가 결여될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계약은 결여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자, 세 번째 이제 급부 실현 관계입니다. 급부 실현 관계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낙약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 확정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삼각관계를 보는 거고요. 자, 이제 79페이지에 이제 방가로 4에 보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쌍무계약을 보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에 낙약자의 제3자에 대한 급부와 유약자에 대한 낙약자에 대한 반대 급부는 서로 성립, 이행, 존속상의 결령관계 서로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약자는 여기서 보세요. 낙약자인 채무자는 계약의 쌍무성에 기해서 항변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나는 만약에 수익자가 돈 줘, 난 너한테 줘야 될 근거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유약자가 거기다 돈을 줘 이런 식의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어요. 누구한테? 수익자한테. 누가? 낙약자가. 이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제 얘기를 좀 반복으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보충 심화학습 있잖아요. 보충 심화학습으로 다시 한번 개념을 좀 하나하나 이제 대비하면서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고, 앞에 있는 요컨대에서 얘기 나온 거 있죠. 중고자동차. 그것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구별해야 될 제도는 대리하고 신탁하고 구별해야 돼. 이 삼각관계가 좀 묘하죠. 어떤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거는 대리도 아니고 신탁도 아니에요. 이 관계는 대리도 아니고 신탁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대비되는 구별하는 내용들이니까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읽어봐 주세요. 대리하고 신탁. 자, 80페이지.
방가루에 법률에 근거하는 수익자와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수익자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 따르는 이제 그 유약자, 약속자, 그리고 약속 상대방이 있는 그 낙약자, 여기에서 부담하는 채무자, 그 밖에 이제 미치는 상황에 규율하는 것은 그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3자를 위한 법리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가로 3, 기타. 부진정 제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나에 보면 제3자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그 다음에 제3자의 보호효를 가진 계약, 이래서 각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자, 이제 성립 요건. 이 요건은 각각의 지금 방금 삼각관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세 개의 요건이 생기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유약자, 낙약자 사이에 이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계약이 없으면은 제3자 수익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자의 수익이 약정돼 있어야 돼요. 그 약정은 여기 있던 이제 채권자 있죠. 요 유약자하고 제3자하고의 이 수익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돼요. 제3자한테 이 수익 너가 가져가 이런 약정 관계, 거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수익자가 특정돼야 돼요. 특정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특정이라는 건 우리 채권은 특정인이잖아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특정한 권리가 발생돼야 돼요. 그건 누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낙약자가 알고 있어야 되죠. 낙약자가 알고 있어야 그 요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의 특징 보세요.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수익의 의사가 표시될 때는 제3자가 현존 또는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법률의 효과. 그 법률의 효과는 제3자의 지위에 대해서 효과가 이제 크죠. 보면 수익의 의사 표시로서 이행 청구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에 보면은 그 의사 표시에 대한 전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권리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좀 따져보면서 권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거에 대한 어떤 뭘까 누가 누구한테 권리가 넘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보셨나요, 이미요? 권리가 누구한테 누가 넘어가는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요약자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권리가?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권리가. 근데 제3자는 수익의 약정에 따라서 자기가 권리를 받는 거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리하고 다르죠. 대리가 하는 모든 법률 요건 누가 가져가요? 본인이 가져가잖아요. 그 구조 아니죠. 신탁도 마찬가지인데 오히려 대리하고 신탁은 비슷해도 지금 이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는 아니에요, 지금 내용이.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같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2페이지에 보면 다해 보면은 낙약자에 대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는데 자 볼게요. 낙약자에 대한 제3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보세요. 낙약자의 기책 사유로 인해서 채무가 불이행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3자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지금? 제3자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제3자가. 그 얘기가 특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방가로 2, 요약자의 지위를 보세요, 요약자의 지위. 요약자의 지위. 채권자로서의 지위. 채권자로서는 뭐예요? 지금 유약자와 낙약자하고의 관계죠, 지금. 채권자의 지위. 그리고 나에 보면 계약 당사자의 지위 있죠. 이건 누구예요? 제3자하고의 관계죠, 지금.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낙약자의 지위. 자신에 대한 이제 지위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의 누구하고 삼각관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가는 채권자. 채권자는 지금 요약자하고 낙약자의 사이에서의 채권자. 그리고 계약 당사자로서는 뭐예요? 요약자하고 제3자의 지위에 대해서 서로의 그 관계. 그리고 이제 본인 자신 낙약자에 대한 지위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제 양가로 5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부당이득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봅시다. 당사자 간에 계약이 당사자 간의 보상관계라고 했죠. 보상관계는 대부분 어디서 생겼어요? 당사자가 지금 요약자하고 낙약자 사이라는 거죠, 지금. 예. 이게 당사자죠. 아까 이제 중고자동차를 판 사람과 산 사람, 이들이 지금 양 당사자잖아요. 제3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양 당사자의 무효 취소 또는 해지하거나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를 해버렸어요. 채무를 이행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반환 청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만약에 당사자 간의 보상관계에 대해서 원인 무효가 발생됐다는 거 이러면 다시 그 돈은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반환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관계, 부당이득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볼까요, 우리가? 두 번째 끝에 봅시다.
의사주의를 채용하면, 자, 서로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채용을 하면은 구민법과 달리 현행법 아래에서는 물권 변동에 의한 형식주의를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그 물권을 좀 다 잊어먹겠지만 우리는 이제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그래서 무인론에 따르면 유약자하고 낙약자 사이의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지금 무인론에 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약자와 제3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유효하면, 그 유약자하고 제3자 사이에 대가관계가 유효하면 제3자에 대한 낙약자의 소유권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잘 보세요. 제3자는 낙약자한테 소유권 반환 청구 없어요. 반환 안 해도 되는, 반환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거부 아니죠. 반환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러면은 결국은 양 당사자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서로 보선관계에서 이미 그 낙약자가 수익자한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채무 의무를 이행했다. 그러면 그 이행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효력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어떤 관계 서로 지금 그 유약자하고 수익자하고의 어떤 법적 문제가 없으면, 예, 그 얘기 원인 무효가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좀 삼각관계에서 마지막 모습이에요. 이게 처음에 이제 서로 관계 설정하고 서로의 책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금처럼 이제 부당이득이 문제 생겼을 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반환해 줘야 되는지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얘기인 게 중요한 거죠. 제3자하고 그 낙약자하고 사이에서의 소유권 반환 청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4절입니다. 자, 4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채권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4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를 한 3개 정도 좀 해주세요.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그 구제수단,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보통 대리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채권 총론에서는 여기 4절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44분